여러분, PGA, LPGA 투어 대회가 열린 코스에서 라운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는 일본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를 10년 연속 개최한 그야말로 명문 중의 명문 골프장입니다. 여기는 일본의 식량 창고라고 불리는 홋카이도의 니도무 클래식 코스예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이번에 블루밍 골프 투어를 통해 첫 일본 또 첫 골프 여행을 다녀와 봤는데요. 호텔 니도무에 숙박을 하며 니도무 클래식 코스에서 라운드를 즐겼습니다. 그 실제 후기를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따로 돈은 안 받았지만 그래도 협찬은 받았으니까 안 좋은 점은 조금 아쉽다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다들 감 오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권입니다. 인천, 부산, 김해에서 사포로까지 비행기는 2시간 반 걸려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스타, 티웨이, 제주항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권은 시즌을 많이 타요. 제일 싼 비수기 6월 초랑 10월 11월은 왕복 3-40만원대예요. 봄, 가을, 준 성수기는 40에서 60만원, 여름 7, 8월이랑 겨울 12에서 2월 성수기엔 50에서 70만원까지 올라가고요. 8월 중순 오봉이라고 일본 최대 명절이 있어요. 보통 8월 13에서 15일인데 이때 우리 추석처럼 일본 전 국민이 대이동을 해서 항공권이 가장 비싸진다고 합니다. 80에서 100만원이에요. 이게 다 LCC 기준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여기에서 10만원, 20만원 더 붙어요. 저는 6월 초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장마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름 골프 성지로 불리죠. 저는 실제 10시 40분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하니까 1시 10분이더라고요. 대한항공을 이용했는데 수화물 무게가 23kg 안 넘기면 골프백이랑 캐리어 1개를 추가 수화물 구매 없이 수화물로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공항에서 내리면 니도무 클래식 코스 가이드분께서 셔틀 타는 곳까지 안내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또 친절을 느낄 수 있는 게 캐리어 골프백을 차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딱 30분만 가면 니도무 클래식 코스에 도착합니다. 니도무에 도착하니까 유튜버들을 초대해서 그런가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문 골프장은 서비스부터가 다르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게다가 선물로 바람막이와 모자도 받았습니다. 실제 라운딩할 때 비가 와서 추웠는데 이 바람막이 덕분에 따뜻하게 라운딩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니도무 클래식 코스는 클럽하우스와 숙소 모두 앤틱했습니다. 바닥도 나무로 되어 있고 기둥과 인테리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게 클래식이다 라고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엔 샵이 있고요. 왼편엔 카운터가 있습니다. 또 벽난로가 있더라고요. 홋카이도가 추워서 그런가 숙소마다 벽난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체크인을 하면 라카키를 줍니다. 라커룸으로 가는 길엔 그간 열었던 대회 우승자 사진, 또 시그니처 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인테리어 또한 이 골프장이 근본이고 클래식이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직원분이 라커까지 캐리어를 옮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커는 열쇠로 열었어요. 라커룸은 딱 미국 고등학교 사물함이에요. 좋게 말하면 클래식, 나쁘게 말하면 쉿, 여기까지 말할게요. 네, 이제 골프 코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명문값은 확실히 하는데 6월 초 잔디만 좀 아쉬웠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페어웨이 잔디가 아쉬웠기 때문이에요. 군데군데 색이 바랜 곳이 있었는데 겨울에 얼었던 잔디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다만 맨 땅은 없었어요. 맨 땅 같은 곳에도 잔디를 다시 심어놨더라고요. 이 니도무 클래식 코스는 이코로와 니스파 총 2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코로는 27홀, 니스파는 18홀로 총 45홀이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매일 돌아도 지루하지 않게 골프를 즐길 수 있었어요. 이코로 코스는 노캐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니스파는 캐디가 필수라고 해요. 니스파가 대회 코스다 보니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캐디를 필수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바로 이코로 코스를 돌았어요. 클럽하우스 들어왔던 문 반대편으로 나가면 카트에 백을 싣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촬영 때문에 늦어질까봐 캐디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카트 타고 도로를 지나면 첫 홀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오전 비행기를 타고 오니 골프장이 공항과 가까워서 당일에 오자마자 코스를 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코스는 골프한테 뷰는 천국인데 공략은 지옥이었어요. 보면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어요. 나무 밀도와 크기를 보면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오래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특히 니도무 클래식은 우리나라 안양CC처럼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이 니도무라는 이름도 풍요로운 숲이라는 의미래요. 근데 이 빽빽한 나무, 골퍼들한테 쥐약이죠. 특히 오비와 해저드가 없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공이 이 나무숲 속으로 가면 그대로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페어웨이 언듈레이션은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웃겼던 게 세컨샷 디봇을 내니까 일본 캐디님이 후다닥 달려가서 떼짱을 가져와 모래로 붙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이 니도무 클래식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피드나 상태는 최고였어요. 공이 터덕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본대로 그대로 굴러가더라고요. 같이 간 이정민 프로님이 이런 그린은 프로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일본 골프장답게 카트가 페어웨이 내부로 들어갑니다. 또 나인홀 중간중간에 그늘집도 있어요. 삼각김밥, 주먹밥, 오뎅을 먹었는데요. 전 다시 온다면 주먹밥은 안 먹을 것 같고 오뎅은 또 먹을 거예요. 연어 삼각김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 홀을 돌다 보니 노루 가족도 있고 오리가 해저드에서 헤엄치더라고요. 또 티샷을 하는데 앞에 노루 엄마랑 자식이 걸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자연 친화적인 골프장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코로 5번 홀인데요. 이 5번 홀 이름이 피리카이 유혹이에요. 티샷에서 붙어 있는 이 해저드가 그린 앞까지 이어져서 공을 여기에 빠뜨리라고 유혹하더라고요. 홀은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예쁘면 그 홀은 어떻죠? 네, 정말 어려웠습니다. 파5인데 티샷은 좌도그렉, 세컨샷도 우도그렉이고 이 해저드가 티샷부터 세컨샷, 서드샷까지 방해를 해요. 저는 양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인홀 돌고 나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홀아웃하거나 취소할 텐데 여기 일본은 그냥 비 맞고 골프 플레이를 계속한다고 해요. 여기서 생각이 바뀐 게 일본은 비 맞으면서 골프를 하는 것 자체를 골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흔히 축구할 때도 보면 비 오더라도 아니면 눈 오더라도 계속 플레이 하잖아요. 저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비 온다고 하면 비옷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다른 게 골프장에도 옷 말리는 건조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맞아도 옷을 금세 말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수가 얼마나 잘 되든지 비가 오더라도 그린이 잘 고르더라고요. 두 번째 니스파 코스는 둘째 날에 있었는데 이날 비가 와서 촬영을 못했어요. 골프장 측에서도 아쉬웠는지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날 다시 돌 수 있게 배려해 주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플레이 하는데도 처음 플레이한 기분이 나고 게다가 날이 좋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10번 홀이 진짜 예뻤어요. 여기는 시그니처 홀마다 이름이 있다고 했죠. 10번 홀 이름이 아름다운 죄인이라고 해요. 티잉 그라운드에서 보면 페어웨이 중간에 나무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해저드가 흐르는데 여기 물속에 공 진짜 많았습니다. 왜 아름다운 죄인인지 알겠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니스파 코스는 이코로 코스보다 더 인기가 많고 대회가 자주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니스파 코스를 이정민 프로님한테 필드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거 오른쪽에 영상 링크 남겨둘게요. 봐보세요. 제가 팁도 탈탈 털었고 코스도 예뻐서 볼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니도무 클래식 코스는 인공적으로 만든 해저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골프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진짜 클래식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 코스 리뷰를 했으니 이제 숙소를 알려드려야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돈 주고 가족들이랑 꼭 다시 오고 싶은 숙소였어요. 코티지라고 하는데 가기 전에 인터넷에 당연히 찾아봤죠. 아니 무슨 산속의 산장같이 생겨서 너무 별로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보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우선 여기는 4인이 묵는 독채 리버뷰 코티지예요. 전체적으로 우드톤으로 클래식을 뽐내고 있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거울과 함께 옷걸이가 있어요. 겉옷을 거는 곳이죠. 여기서 실내화로 갈아 신으면 됩니다. 또 테라스나 베란다에 갈 수 있는 슬리퍼가 별도로 있었어요. 문을 열면 2층이 나옵니다. 여기는 거실이에요. 아늑한 소파와 벽난로가 있어서 가족들이나 함께 온 동반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뷰 보이시나요? 미쳤어요 진짜. 여기 숙소는 여성분들이 묵고 남자는 다른 곳에 묵었는데 살짝 배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이 뷰에 커피 한잔 하면 힐링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나요? 영상으로 다시 봐도 또 가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약간의 돈을 추가하면 나중에 보여드릴 조식을 배달해 준다고도 해요. 이 뷰에 조식을 먹는다? 상상만 해도 힐링입니다. 골프 안 치고 이 숙소만 누려도 진짜 힐링 될 것 같아요. 위층은 거실, 아래층은 침실로 되어 있어요. 숙소 전반적으로 클래식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우드 인테리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있습니다. 벽면에 멋진 카페트가 걸려 있는데 이 카펫이 산장 같은 무서움에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바꿔주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침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엔 변기만 있는 화장실, 오른편엔 욕조가 있는 샤워룸이 있어요. 어메니티는 탄이라고 메리어트가 쓰는 어메니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침실 1개는 킹 사이즈, 나머지 1개는 트윈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약간 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침실에서도 이 리버뷰 테라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뷰 보세요.
너무 광고 같으니까 더 말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은 12인실 숙소입니다. 가운데 큰 거실이 있고 세 갈래로 복도가 뻗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복도당 방이 2개씩 있습니다. 여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 편리함이 더 있었어요. 똑같이 코티지 내부에 들어가면 클래식한 우드 인테리어가 반겨줍니다. 이 중앙 거실 가운데 대형 식탁이 있고요. 또 코지하게 앉아서 수다 떨 수 있는 소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있어요. 이게 컨셉인지 아니면 예전에 이런 피아노가 있는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숙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함을 더 뿜뿜하더라고요. 침실은 전부 다 트윈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TV와 에어컨도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똑같이 탄이고 욕조도 똑같이 있었어요. 샤워 가운과 수건도 있습니다. 세면대 틀면 물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코티지나 골프장 또 호텔 로비에서 내부 이동은 24시간 무료 셔틀을 운영한다고 해요. 전화로 몇 시까지 와주세요 하면 직원분이 숙소 앞까지 와줍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과 함께 오더라고요. 돈 조금 추가해서 레이크뷰 꼭 가세요. 후회 절대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인데요. 여러분, 최현석 셰프가 흑백 요리사에서 주방에서 요리사보다 높은 게 바로 재료라고 했어요. 홋카이도가 일본의 식량 창고라고 했죠. 바로 식재료가 정말 다양하고 신선하고 맛이 좋기 때문이에요. 일본인들도 식도락 여행으로 홋카이도를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났죠. 우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호텔과 클럽하우스 식당이에요. 첫째 날 저녁에는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징기스칸을 먹었어요. 징기스칸은 홋카이도 지방을 대표하는 양고기 구이 요리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퍼지게 식당 내부에 별도 공간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가격은 솔직히 비싸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양고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징기스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불판이에요. 가운데가 둥글고 볼록하게 솟아오른 전용 무쇠 불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비계를 올려 기름을 내고 그 주위에 고기를 굽는 거죠. 두 번째는 채소인데요. 여기는 양파와 대파를 주시더라고요. 불판 가장자리에 놓고 고기를 익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념이에요. 불고기 같이 양고기를 간장 베이스 소스에 미리 재워뒀다가 굽는 방식이 있고 생고기를 구워서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두 번째 방식으로 고기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메뉴판을 펼치면 양고기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기 양고기인 서포크램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서포크는 그냥 양이 아니라 양고기용 고급 품종 이름이에요. 육질 좋은 사우스 다운종이랑 어떤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튼튼한 노포크 종을 교배한 품종인데 프랑스 요리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쓸 만큼 세계적으로 육질을 인정받는 양이에요. 쉽게 말해 양고기계의 한우 등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메뉴판 왼쪽 아래는 시베츠산, 오른쪽은 후리야마산이라고 두 산지가 나오는데요. 특히 시베츠는 서포크 랜드 시베츠라고 불릴 만큼 일본 양고기의 본 고장이에요. 1967년 호주에서 서포크 양을 들여와서 도시 전체가 양으로 마을을 일궈온 곳이거든요. 지역산 밀이랑 건초를 먹여 키워서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없고 부드러운 육질이 시베츠 서포크의 특징이에요. 후리야마는 홋카이도의 또 다른 서포크 산지인데 메뉴엔 단맛이 더 진한 걸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다 먹어본 사람으로서 하나씩 평가해드릴게요. 먼저 제일 기본 왼쪽 위에 있는 마톤 숄더로스 마톤은 다 자란 양이라 향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오히려 양고기다운 그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마톤 숄더로스가 제일 낫더라고요. 양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예요. 다음이 프리미엄 시베츠 서포크램. 듣던 대로 양고기 특유의 향이 거의 안 나요. 양고기 못 드시는 분들도 이건 드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쇼트로인, 이게 진짜였습니다. 이건 안심과 등심이 같이 있는 부위예요. 근데 하나도 안 질기고 부드러워서 이런 식감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시베츠 쇼트로인이에요. 필레도 맛있고 로스도 부드럽고 시베츠는 어느 부위를 시켜도 실패가 없습니다. 그 다음 쿠리야마산은 맛은 좋은데 솔직히 한 가지 아쉬웠어요. 시베츠산 쇼트로인이랑 쿠리야마 등심이 생긴 건 똑같은데 쿠리야마 등심이 좀 질기더라고요. 이게 산지 차이인지 그날 부위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드러운 거 찾으시면 쿠리야마 로스보다 시베츠로 가세요. 그리고 양파랑 파를 같이 구워서 싸먹으니까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김치까지 있어서 네, 한국인 입맛엔 이거 위험합니다.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근데 70g 단위라 이것저것 다 먹다 보면 가격이 훅 올라가요. 그래도 명문 골프장에서 홋카이도 서포크램 제대로 먹어본 경험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징기스칸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있고 골프를 모티브로 한 아이스크림도 있었습니다. 이 골프를 모티브로 한 아이스크림의 이 잔디는 말차였어요. 맛은 어땠냐고요? 저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서 여기 있는 동안 2번 더 먹었어요. Nice. 아니 백미당이나 폴바셋, 상하목장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풍미가 깊어서 전 치즈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기 가면 이 아이스크림 꼭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클럽하우스 일반 식사인데요. 우니 덮밥을 보면 가격이 후덜덜하죠. 이건 보기만 하고 맛을 못 봤네요. 저는 털계라면과 대게라면, 수프 카레를 먹어봤어요. 솔직히 털계라면은 미소 베이스에 버터까지 넣어서 그런가 좀 느끼하더라고요. 대신 대게라면은 여름 시즌 메뉴인데
맑은 국물에 미역국 베이스라 진짜 깔끔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프 카레는 사포로 사람들에겐 부산 돼지국밥 같은 소울푸드예요. 이건 사포로에서 처음 생긴 메뉴라 여기 오면 꼭 먹어야 된다고 해요. 일본이 원래 매운 음식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건 매운 정도를 골라 먹을 수 있어서 한국 사람 입맛에도 딱이에요. 밥이랑 함께 먹는 요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수프에 찍어 먹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니도무 클래식 코스랑 다음 편에 나올 니코 스타일 두 군데에서 먹어봤는데요. 여기가 좀 더 버터향이 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또 옆에 이정민 프로님이 회덮밥을 시켰는데 와 이거 맛있더라고요. 회 한 점 뺏어 먹었는데 정말 신선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또 니도무 클래식 코스는 햄버거랑 커피 테이크아웃이 된다고 해요. 원래 일본 골프장은 테이크아웃 문화가 없는데 여기는 테이크아웃이 되니까 첫날 비행기 타고 와서 점심 못 먹었으면 이 햄버거랑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라운드 돌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식 메뉴입니다. 우선 조식은 양식과 일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 첫 번째 아침엔 일식, 두 번째 아침엔 양식을 먹었는데 제 입맛엔 양식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식은 메뉴가 두 날 다 똑같았는데 일식은 달랐습니다. 우선 일식은 생선구이, 계란말이, 밥, 반찬 베이스로 나와요. 첫째 날은 동태, 명태 같은 흰살 생선구이가 나왔고 두 번째 날은 연어구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나온 생선이 약간 비리더라고요. 그리고 반찬도 맛있었는데 우엉조림, 두부, 시금치 무침이었어요. 국물은 미소국이었는데 한국에서 밥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인데요. 양식은 오믈렛과 계란 후라이를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오믈렛을 골랐습니다. 요즘 초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란과 샐러드, 요거트를 주니까 건강도 챙기고 배도 챙겨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가 유제품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지 버터랑 요거트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호텔 니도무에서 코스로 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식과 양식을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일식을 골랐어요. 일본에 왔으니 일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메인 컨셉은 홋카이도 땅에서 난 것만으로 차린 음식이라는 컨셉입니다. 가격은 15만원 정도 수준이고 이틀 전에 미리 주문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꼭 먹을 만한 음식입니다. 우선 일식은 에피타이저로 가리비구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참마가 작게 썰어져 있고 유자 베이스로 된 소스가 뿌려져 있었어요. 약간 상큼하니 입맛이 싹 돌더라고요. 그 다음엔 회입니다. 일본 하면 역시 회죠. 광어, 연어, 성게알 이렇게 나왔어요. 광어는 숙성해서 그런가 쫄깃함보단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연어는 뭐 두말할 필요 있나요? 우니도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 향이 신선했습니다. 그 다음은 5가지 메뉴가 있었어요.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게살 초밥, 닭구이, 연어알, 연어튀김, 시금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극적인 맛 없이 진짜 일식의 정석이 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일본 와규 스테이크였는데요. 가니쉬는 아스파라거스랑 감자가 나왔어요. 또 소스는 포도 베이스였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기는 부드럽고 소스는 약간 상큼했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가지구이라고 하는데 저 흰색이 소스가 아니라 뭔가 뭉쳐있더라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맛이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면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 메뉴까지 먹고 나면 이제 솥밥이 나옵니다. 2인 1솥으로 직원분이 직접 덜어주시더라고요. 안에는 대구와 명란이 들어있었어요. 역시 일본밥이 맛있더라고요. 반찬이랑 같이 미소국을 주는데 깔끔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지막으론 디저트입니다. 크림 브릴레랑 유바리 멜론이 나왔어요. 유바리 멜론이 홋카이도의 유명한 멜론이래요. 주황색인데 제가 마신 음료도 이 멜로네이드였습니다. 크림 브릴레를 먹고 이 멜론을 먹어도 멜론의 단맛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만큼 당도가 높단 말이죠. 그리고 크림 브릴레도 진짜 부드럽고 그 달콤함이 너무 달지 않아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저트였습니다. 이제 양식인데요. 실제 제가 맛은 못 봐서 영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니도무 숲이라는 에피타이저입니다. 제철 재료로 차린 첫 한입이에요. 두 번째는 스프인데요. 이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홋카이도 성게를 햇 양파랑 젤리 위에 올린 차가운 요리예요. 그 다음은 대구랑 구운 북방조개입니다. 그 다음 가미후라노 돼지 로스트, 마무리는 홋카이도 치즈랑 딸기 디저트가 나와요. 네,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가장 맛있는 메뉴가 뭐였을까요? 바로 아스파라거스였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굵은 아스파라거스는 처음 봤어요. 대파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홋카이도의 명물이래요. 또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도 있었는데요. 녹색 아스파라거스는 버터에 구워서 먹고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겉은 아삭한데 속은 또 촉촉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질긴 아스파라거스가 아니더라고요. 또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는데 왜 홋카이도 명물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니도무 클래식 코스에는 상주하는 한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해도 일본어 번역을 잘해줘서 언어 장벽은 느끼지 못했어요. 네, 이렇게 호텔 니도무에 묵으며 니도무 클래식 코스에서 골프 치는 일본 여행을 리뷰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가보고 싶지 않나요? 그냥 단순 골프 여행이라고 하기엔 서비스와 음식, 숙소까지 너무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또 기억에 남는 게 인터넷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쉬웠는데 또 반대로 좋은 게 그만큼 휴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어요. 휴대폰이 안 되니까 같이 간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조용히 자연을 느끼며 말이죠. 여기니도모는 한국과 다른 차원의 서비스, 일본 고유의 맛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 가격은 얼마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시즌마다 달라지니까 고정 댓글에 문의처 남겨둘게요. 댓글로 물어봐도 저 모릅니다. 문의는 공짜니까 많이들 문의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 여행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들이 즐겁게 골프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